방금 화면 통해서 보셨겠지만 참 거창하면서도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기도 하죠. 개인 투자자들은 왜 수익을 내지 못할까? 그래서 저희가 오늘부터 4번 4주 동안 특집 기획을 마련했는데요. 개인 독립 프로젝트입니다. 개미들을 우리 마음 같아서는 4주 후에 좀 졸업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가짐과 함께 앞으로 4주간 함께할 이분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경희사이버대학교 금융부동산학부의 조용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참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예, 누구나 독립하고 졸업할 수 있었으면 이미 다 했을 텐데 맞습니다. 이게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네. 어떤 우리들의 시각이나 투자 습성에도 분명히 약간 문제는 있을 테고 이 얘기들을 앞으로 4주 동안 풀어가 보도록 할 텐데 그러면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왜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수익을 못 내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 개인 투자자가 이제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제가 평소에 주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팀을 잘 꾸려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예.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기본적인 3요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첫 번째 하나가 이제 타임, 그러니까 팀에서는 T가 이제 의미하는 바가 타임이고요. 그러니까 시간을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하는데 들일 수 있느냐 하는 거고. 그냥 시간만 들여서 되는 게 아니라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것. 그러니까 이 대가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어떤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시점을 잘 선택하는 거다. 그러니까 매수 시점을 언제로 할 거냐.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전문가들에 비해서는 불리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약간 취약점이 있다. 심리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예. 두 번째 요소가 이제 인포메이션인데 정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아주 도처에 많이 눈만 돌리면 정보를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정보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스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펼쳐도 금방 많은 정보를 우리가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키코라는 얘기를 수년 전부터 많이 들어와도 실제 설명해봐라 라고 하면 이게 뭔지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이제 주식시장에서 그런 상품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근자에도 DLS니 이런 말을 하지만 이게 정확하게 어떤 상품인지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까? 그래서 이 인포메이션 정보만 이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투자와 관련되는 지식이 어느 정도 쌓여야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정말 원하는 목표를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요소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금인데 이 돈이라는 것은 자기가 처음에 어떤 노력을 해서 취득을 할 수 있는 돈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주변에서도 보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하는 이유가 근로소득을 사실은 많이 수입을 많이 늘리기 위한 건데 예. 요즘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근로소득으로 자기의 어떤 수입을 충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면서 지출에 대해서는 또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를 상상을 하거나 예. 또는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투자의 중요성이 무엇보다도 제일 부각되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고 이 세 가지 팀이라고 했을 때 타이밍 그리고 인포메이션과 knowledge 그리고 머니 이렇게 얘기했을 때 머니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라는 것은 중요한 게 이 유동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워런 버핏처럼 할 수 없는 이유는 워런 버핏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돈을 정말 쓰고 싶을 때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서적으로 얘기를 하면 현재 소비 가능성 내가 지금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돈이냐 아니면 갚아야 되는 남의 돈이냐 하는 측면에서 이제 차이가 있는데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그냥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갚아야 될 다른 사람에게 지급해야 되거나 채권자에게 줘야 되는 돈이 아니라 유동성을 여유 있는 돈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그 팀이라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이런 그 타이밍을 어떻게 잘 맞추고 내가 투자하려는 그 시장과 상품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날리지의 확보, 지식을 확보하고 그리고 유동성을 확보하는 요 세 가지 요소들을 잘 갖춰야만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투자의 필수 세 가지 요소를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어요. 다만 교수님 오늘 준비한 질문 다 하려면 네. 빨리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상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시청자 상담을 듣다 보면 네. 이 종목을 샀어요. 근데 너무 손해를 많이 보고 있어서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서 전문가가 물어보면 왜 샀냐고 물어보면 전문가가 사라고 했다고 네. 그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 되물어보면 잘 모른다고 맞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전문가에게 너무 의존적으로 하는 투자 성향도 분명히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요. 예, 절대적으로 그런 현상이 많은 지금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전문가라고 하면 두 가지 요소를 갖춘 것을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하나는 관련 분야의 지식이 탁월한 사람, 그러면서 동시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이제 그런 분야의 특정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는데 금융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두 가지 요소를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전문가들이라고 하면 기관들 또는 이제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의 기존의 어떤 수익 창출, 그러니까 펀드의 수익성을 한번 보면 모든 펀드가 수익을 잘 내는 게 아니라 지수 수익률만큼도 못 내는 펀드가 대다수이고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개인들이 과연 기관이나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에게 맹목적으로 의존하는 게 맞느냐.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개인이 조금씩 장기간에 예. 어차피 우리는 평생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단기 투자가 누적이 되면 이제 평생 투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장기간에 걸쳐서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조금씩 쌓아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이 부분도 투자 필수 요소 그 유동성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기관들은 유동성이 되니까 해지도 하고 리스크 비중 조절도 하는 건데 맞습니다. 개인은 그게 안 되니까 네네. 결국 전문가나 기관만 따라가다가는 우리가 그만큼의 수익률도 못 낼 수 있는 건데 이것뿐만 아니라 현재 금융 시스템에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어떤 부분입니까? 뭐 금융 시스템도 사실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점을 얘기하자면 한도 없을 정도로 많죠. 예. 그래서 이런 금융 시스템을 탓만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시스템이나 제도를 탓하기 이전에 우리 투자자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 투자자 입장에서 자기 자신의 경쟁력을 좀 키우고 시장이 그 움직이는 그 요소는 크게 보면 세 가지 요소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단기적으로는 심리가 시장을 좌우해요. 네. 금방 2, 3일 떨어졌다가 또 폭락을 했다가 뭐 1, 2주 내에 회복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중기로 가면 이제 경제 논리가 적용이 됩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보면 경제 논리대로 수월하게 빨리 그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에 대해서 많이 아는 또 금융에 투자를 어느 정도 그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일반인들이 좀 많아져야 된다. 그렇게 보면 이 금융 시스템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영향이 중요하리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도적으로 정부나 관계 그 금융 당국에서 봤을 때 이런 분야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 특히 이제 도덕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을 시스템에서 좀 막아주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이런 금융에 있어서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는 말로 해서 될 게 아니라 실적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요즘 이 주식 트레이딩 전문가 자격증에서는 뭐 필기 시험뿐만 아니라 실제로 모의 투자를 통해서 실적도 낼 수 있는 이런 자격증이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실제로 투자했을 때 투자 실력이 있는지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게 필요하고 또 하나를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자면 자료에 보시면 이제 금감원이나 이런 금융 당국에서 이런 제도적인 측면에 대한 그 지적을 한 게 있는데 예. 최근에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뭐 2018년에도 있었고
S증권사에서도 뭐 문제가 있었던 그 도덕적인 문제, 배당을 1,000원을 줘야 되는데 1,000주를 준다든가, 네. 또는 이제 여기 자료에 나오는 것처럼 그 연계, 해외 금리 연계 파생 결합 상품 같은 경우도 보면 최근에 은행들이 판매한 것 중에 손실이 거의 뭐 100%로 실현이 됐던 것들. 예.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또 관계 당국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예방 차원에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미비한 게 있고, 그다음 자료를 한번 보시면 이런 자료들이 이게 이제 뭐 금융감독원에서 지난 8월 20일 날 이 보도 자료로 낸 자료인데, 거기 예. 보면 손익구조를 예시를 해놨어요. 네. 근데 예시한 걸 보면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게, 위로 보시면 위로 수익률 퍼센트가 3점 몇 프로 이렇게 했는데 그 사이즈 크기하고 예. 마이너스 96.5%가 나올 수 있다고 한 그 크기 폭이 어느 게 더 큰지 한번 보시면 예. 사실은 이 마이너스가 거의 이게 표 자체를 잘못 그린 거예요. 거의 왜곡이죠. 이거는 뭐 이런 거를 당국에서조차도 이러고 있으니 네. 사실 이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권이나 금융권에서는 뭐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죠. 이러고도 이게 설명을 잘했다, 이게 위험하다라고 했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위아래 왜곡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건데, 그 독일 국채에 연계한 그 손익구조, 그것도 이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바로 이게 독일 국채에 연계한 그 손익구조인데, 마이너스 아랫부분이 98%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것도 그러니까 98%인데 위에 2%하고 뭐가 차이가 나냐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놓으니까 이걸 모르는 60대, 7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위험해도 뭐 이 정도는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한 거든 아니든 간에 이런 어떤 이 그 분위기, 문화 이런 것들을 그 관계 당국이 앞장서서 이렇게 한다는 건 문제가 있고, 예. 이거를 오히려 이 제도 개선이나 이렇게 못하도록 장치를 해둬야 된다, 이렇게 제가 조금 격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심리와 경제 논리도 따져야 되는데, 사실 여기에 대한 균형이나 또 시스템적인 문제로도 좀 미비점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참 얘기해 주신 손익 구조만 보더라도 참 세세한 부분에서 참 오해를 살 만한 그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계속해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 텐데 시간이 많이 가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정부가 국내 주식시장을 좀 개선하기 위한 가장 급박한 숙제라고 해야 될까요?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사실은 그 금융시장이나 주식시장의 제도적인 어떤 그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 시장과 그리고 그 시장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금융기관들이 뭔가 좀 주도적으로 솔선해서 금융상품이라든가 또는 투자자들과의 소통, 이런 것들을 좀 원활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출발이 소통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정의를 보시면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오해 없이 충분히 이해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 같은 경우도 이 판매하는 판매자는 이렇게 설명했다고 하는데 투자자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뭐 다른 얘기도 많겠지만 우선은 이 시장과의 소통을 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소통과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사실 그러니까 오늘 얘기한 것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건데 갖춰지지 않다 보니까 나오는 문제들이고, 시스템과 그리고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이야기를 더 하게 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기승전결 4주간의 이 흐름 중에서 오늘은 맛보기 기 정도 됐고, 네. 다음 주 그리고 앞으로의 3주간 동안 또 조금 더 심도 있는 내용들과 지금의 문제점들을 다루면서 왜 개인 투자자들이 큰 수익을 내지 못하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한 답변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한번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경희사이버대학교 금융부동산학부의 조용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